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이라고 금감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 내용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편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간편보험 요즘에 종류 너무너무 많고 많이들 가입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는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 한두 가지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간편보험이 뭔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고지 의무 사항이 축소돼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죠. 경증 만성질환 그런 경우죠. 중증이면 또 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다. 질문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또 질병 이력 기간도 짧다. 그리고 치료 방식도 입원 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지 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비싸다라는 거죠. 보장 범위는 여러 가지 진단비, 입원 수술비 등 보장하는데 일반 보험보다 보장이 작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편보험 보면은 요즘에 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325로 시작을 했죠. 이게 앞에 숫자가 3개월, 2년, 5년 내 고지사항을 표시한 숫자예요. 근데 그게 또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죠. 315도 있고 355도 있고 333도 있고 311도 있고 또 더 있을 겁니다. 원큐도 있고 이거 원 퀘스천 질문 하나만 딱 하겠다 등등의 고지사항을 간소화한 간편심사보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요즘에 사실 내가 웬만한 병력이 있어도 찾고 찾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대부분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죠.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 편이다. 내용 너무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필요한 것만 딱 네 가지 정도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주의사항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유병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보험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보험료는 높다. 그리고 보장 내용도 작을 수 있으니까 일반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설계사에 제한받고 간편보험으로 바로 가지는 말라.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 유의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간편보험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 보험을 비교 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싸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 비싸게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A 회사에서는 이 병력이 간편심사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B 회사에서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설계사 만나는 게 유리하고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설계사 만나서 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금이 감액되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김 누구누구는 보험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근데 50% 감액 지급했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 유병자 상품이어서 그랬다. A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 보험은 1년 미만 암 진단비에 대해서만 50% 감액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간편심사라서 2년 미만의 암 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 지급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암에 걸렸으면 그냥 100%다 지급받는 거, 암 진단비 3천 가입했으면 3천을 다 받는데 2년 전에 가입하느라 또 간편심사 상품이었어서 하필 이 회사 상품은 감액 기간이 2년이니까 3천 가입했는데 1,500밖에 못 받았다. 그 내용이죠. 뭐 간편보험밖에 가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간편보험을 가입했고 1년 7개월에 딱 암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절반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감액 기간이 1년이었는 줄 알고 이렇게 됐으면 조금 안타까울 수 있죠. 아, 3천 다 받을 줄 알았는데 1,500만 받으면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입할 때 이런 거 잘 알아두고 가입하자. 암 진단비 같은 거 가입할 때 이제 감액 조건, 면책 기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개월 면책 기간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다. 납입 면제도 보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누구는 뇌혈관 진단 후에 가입된 3개의 보험 중 최근에 가입한 간편보험만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지 못했다. 암에 걸리면 그 이후는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거 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납입 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입한 두 개 일반 보험은 뇌혈관 진단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됐는데 최근에 가입한 간편보험은 뇌혈관 중에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 면제에 해당이 돼서 아쉽지만 이게 해당이 안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편보험을 이렇게 가입할 때 납입 면제 조건도 좀 불리할 수 있다. 그것도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 누구누구 씨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B사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자, 이거는 가입한 보장이 다른 내용이죠. 이분이 B사에 가입한 간편보험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을 하는 보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입할 때 진단비를 이걸로 가입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보장 범위가 좀 넓은 협심증 같은 게 걸렸을 때 그때는 보험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입하시면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충분히 잘 준비하자. 이게 중증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알고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가입하시지는 말자.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감액 조건, 납입 면제, 보장 대상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작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주의사항 세 번째, 청약서에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 요구하는 문구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설계사랑 잘 상의해서 꼼꼼히 이거는 하세요. 자, 마지막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주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편심사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 드렸듯이 의료자문을 거치면 생명사에서는 50% 넘게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부지급되거나 합니다. 손보사나 평균 내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하는 건이. 그러니까 의료자문 가게 되면 일단 무조건 가입자한테 불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냐?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할 때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서 주치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유의사항은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는 내용이고 소견을 주치의가 소견을 제시해도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의사는 암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암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의사한테 의료자문 맡겨볼 거야. 그거 결과에 따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받아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보험회사가 심사 나오겠다, 조사 나오겠다 하면은 전문가들 알아보세요.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받을 게 많은 경우에는 자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 사인하는 것도 신중하셔야 되고 제3자의 의사한테 우리가 의료자문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보험 잘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시비를 걸어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그냥 소송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게 없다. 가입할 땐 다 받아주는데 내가 돈도 다 냈는데 나중에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때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가입하지도 말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보험료 줄여서 내 자산을 키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관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 네 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면 꼭 간편보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일반 보험 가입되는지 알아보시자. 그리고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서에 정확하게 고지하자. 그리고 의료자문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거 주의하자. 그 정도 내용 말씀드려봤습니다.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히 가입해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